네, 한 주의 마지막 마무리는 이분과 함께해야 든든합니다.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민영 앵커와 함 차장님의 케미가 굉장히 좋아 보여서 부러웠는데요. 네네. 저희도 케미가 좋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수줍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네. 저희가 시장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항상 이 시간에 또 명품 시황을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네.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제가 기준선으로 제시를 드렸던 2,485포인트를 이번 주는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 보시게 되면 2,485포인트 이하로 내려왔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일단 이야기를 들으셨던 SG 사태, CFD 물량으로 인해서 신용 리스크로 인한 추가적인 하락이 일단 발생을 했고, 관련해서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예전에 한번 이 2월달 이 하락했던 2월 27일 날 반대 매매 금액이 한 107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번 조정 흐름에서 500억 이상 있던 조정 반대 매매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선 하단을 이탈했다 다시 회복하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미 부채 한도에 대한 이슈는 오히려 반대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합의시 일단 불확실성 해소로 일단 시장의 반등에 대한 모멘텀으로 또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합의시는 2,530포인트를 일단 돌파 흐름이 나올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박스권이 2,485포인트에서 2,530포인트 이 구간 내에서 단기적인 박스권 플레이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OECD 경기 선행지수에 대해서 저번 주에 제가 좀 그래프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이 되었고, 앞으로 부채 한도 협상이 되게 되면 지금 아침 성공투자에서 브리핑을 좀 드렸듯이 국채 발행에 대한 또 추가적인 이슈가 또 발생을 하게 되면 긴축에 대한 부분, 유동성이 축소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호재로 받아들이고, 추후에 제가 생각하는 한 가을 정도, 9월, 10월 정도에 이 발생한 유동성 축소에 대한 좀 조정, 지금 현재 고점 대비 한 10%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그때 조정을 어느 정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도 이런 브리핑 준비를 10분 정도 하는데도 사실은 한 새벽 한 2시까지 준비를 하는데, 네. 아침 프로, 이제 성공 프로의 브리핑 하시는 거고 참 저는 저도 자주 보거든요. 네. 얼마나 매일 하시는데 새벽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는 네. 제작진의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도 네.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제가 봤는데 저희 브리핑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함께 또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연결 지어서 저희가 그때 나왔던 종목들도 같이 또 AS 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첫 번째 종목이 그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AS 해볼 텐데 5월 10일에 저희 시간 바로 지난주였거든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얘기를 주셨는데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 지수 대비해서는 선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앞서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네네. 다음 주에 이제 누리호 발사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재료의 소멸로 봐야 될지 이 종목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일단 지금 구간의 실적 시즌이 일단 종료가 됐고, 앞으로는 미시간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강세 흐름을 보였듯이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반등 구간이 오고, 성장주 쪽도 일단 실적 시즌 끝난 이후에는 성장 모멘텀을 찾는 이런 모멘텀 플레이가 지속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위성 관련된 부분도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을 하지만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일단 누리호 다음 주에 이제 발사가 되고, 추후에 또 국내도 우주항공청에 대한 일단 그런 모멘텀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우주항공 쪽은 보시게 되면 패턴상으로 보시게 되면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패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 보시게 되면 밴드 하단에 있기 때문에 일단 상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19,000에서 2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취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발사 성공 여부에 무관하게 목표가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당장 다음 주에 있을 누리호 이슈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우주항공청이라는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전히 가격이 지금 밴드 하단에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지속적으로 AS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이 정말 대단한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 53%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달 만에 이렇게 수익이 잘 나왔어요. 라온텍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10x10에서도 언급을 주셨고요. 지속적으로 AS 가졌었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네. 저희 시간에 나온 종목은 아니었지만 또 네. 10x10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셨다고요. 네, 일단 뭐 6월 초까지 제가 일단 계속 지속적으로 AS 드리면서 강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어제 보시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미징, 미국 쪽 OLED 기업을 인수하는 이슈가 나왔듯이 다음 달에 보시게 되면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6월 초에 개발자 컨퍼런스,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OLED 관련된 이런 애플에서 XR 기기에 대한 이슈가 있고 이런 부분은 뭐 출시를 할 시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기대감으로 좀 보시면 되고 향후 하반기에 제가 AI를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 AI가 수요를 일단 촉진하게 되고 이런 디스플레이 쪽도 IT 쪽은 반도체하고 이런 디스플레이 쪽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재고에 대한 부분도 반도체도 2분기, 3분기 내에 재고가 소진되는 일단 사이클이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와 내년에는 이런 XR 관련된 마이크로 OLED, 마이크로 LED죠. LED와 OLED에 대한 수요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시게 되면 거래량 대비 지금 고가에서 음봉이 나왔지만은 12,500원을 종가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14,000원 위로 올라오니까 그때 비중 축소하시면서 5일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로즈향님께서 라온텍 수익 내셨다고 감사합니다 얘기 주셨는데요.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양봉님께서 10x10의 확률이 100%인 듯하다, 100%인 듯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얘기 주셨어요. 저희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리아님도 일주일에 금요일이 2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오후에 또 10x10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또 화상으로 출연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신다면 또 AS까지 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오늘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TLB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침에 DDR5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브리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자 관련된 일단 기판 모듈에 올라가는 이런 소자에 대한 부품을 일단 공급하는 기업이고 TLB 같은 경우는 기판 관련된 DDR5에 대한 기판 관련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SSD 기억 메모리 장치죠. 관련된 PCB 분야 일단 점유율 1위 기업이고 SK 하이닉스 쪽도 이런 메모리 분야 SSD 메모리 네. 분야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일단 기판 관련된 부분에서 동사가 일단 매출의 50% 이상을 일단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판 DDR5에 관련된 일단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DR5는 제가 5월 첫째 주, 둘째 주에 반도체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일단 전월 대비 높아졌다 이런 부분하고 현물 가격이 지금 DDR5는 지속적으로 지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DDR4에 대비해서 일단 가격이 한 20%에서 한 40% 이상 일단 높게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 DDR5는 서버, AI 수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일단 반도체는 서버를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게 되면은 관련해서 이런 DDR5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LB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 저는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 추세가 전환되는 포지션을 보고 있기 때문에 19,000원에서 20,000원 초반에서 분할로 좀 매수해 주시고 보시게 되면은 상단을 저는 점진적인 우상향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2,000원까지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 흐름 보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22,000원 제시해 드리고 손절 가격은 최하단 영역인 17,000원
손절 라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TLB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은 목표 주가는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진 디스플레이 볼 텐데 일진 디스플로 이렇게 또 종목명을 바꿨더라고요. 이 종목 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진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일단 저점 구간에 있고 지금 시장에서 저점 종목을 잘 잡으면은 나쁘지 않은 수익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일정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다음 달에 메타버스 관련된 컨퍼런스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일진 디스플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핵심 이제 미니 LED라고 해가지고 사파이어 웨이퍼를 일단 대만 기업인 에피스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메타버스와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디스플레이 산업 전략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1위를 탈환하겠다.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 지원이 일단 발표가 되었고 삼성전자와 LG가 총 65조 원 정도 일단 투자를 진행하는 수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장대 양봉, 거래량 동반된 양봉 이후에 보시게 되면 지금 누릴목 구간 61선 부근에서 누릴목 구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분할로 좀 매수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목표가는 1차 정보 부근이 1,400원 부근인데 월봉이나 연봉상에 보시게 되면은 1,500원까지 어느 정도 열려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다음 달까지 일단 1,500원 제시해 드리고 손절 가격은 이 최하단 97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 디스플레이에서 얘기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정도, 그리고 목표 주가는 1,500원, 손절가는 97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종목 TLB와 일진 디스플레이 알아봤는데요. 네. 앞서 채팅창에도 시청자분께서 네. 오후 방송은 100%다라는 얘기 하셨거든요. 네. 오전 방송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간은 아무래도 네. 일주일에 한 번이다 보니까 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어디서 이런 실시간 대응 전략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QR코드 아래 노란톡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시황도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 장중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이번 주 공개 방송에서 제가 관련 종목, 단기 종목 들여서 수익도 드리고 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다음 주 장중 공개 방송에서 즐겁게 좀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는 또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전략으로 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